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7세 이수진입니다. 제가 한 달 만에 이혼을 결정하며 겪었던 복잡한 이야기를 1화 때 들려드렸죠. 그 일은 제게 커다란 교훈과 상처를 남겼지만 다행히 저는 아버지의 곁에서 점차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가게에서 다시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갈등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손님들과 농담을 나누시며 가게 안을 밝게 채우셨고, 저는 가끔씩 가게를 도우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평화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 앞에서 낯선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선글라스를 낀 남성은 왠지 모를 날카로운 분위기를 풍기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가게 사장님 좀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그는 대답 대신 회색 서류 가방을 열어 몇 장의 문서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이혼 후 저는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단골들은 오랜만에 가게를 방문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버지 역시 저와 함께 일을 하며 밝은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젠 정말 잘 될 거야. 너도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 아버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는 점심 손님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서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바쁜 손놀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서 낯선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작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고 커다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게의 사장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응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나요? 제가 대신 들어도 될까요? 그는 가방을 열어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문서를 확인해 보시고 사장님께 전해주세요. 서류를 받아든 저는 얼핏 훑어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류는 법적 경고장이었고 내용은 아버지의 가게 운영과 재산 관련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다는 문구와 함께 가게가 있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가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가 확인할 일입니다. 제가 보낸 자료에 대해 사장님이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는 짧게 인사한 뒤 서류를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자가 떠난 뒤 저는 아버지께 서류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바쁘게 요리를 하시던 중이었지만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수진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까 어떤 사람이 이걸 두고 갔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으셨습니다. 읽는 내내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라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 땅은 내가 20년 전에 정확히 계약하고 매입한 거다. 그때도 모든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했어.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 가게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서류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서류들이 우리 가게와 땅이 아무 문제 없다는 증거야.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송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해. 아버지는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법적 문제만은 아닐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땅 소유권을 문제 삼는 사람이 단순히 외부인이 아니라 지난 사건에서 우리와 대립했던 사람들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남편 쪽에서 또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물었지만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제대로 싸워야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낯선 남자의 정체와 그가 남긴 서류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한 단서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를 검토하고 법률 상담을 받은 끝에 우리는 이 사건의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낸 사람은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남편 쪽과 연결된 변호사였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또다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그 분노는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와 저는 또 한 번 낯선 방문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대화를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땅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필요하다면 재판에서 결판을 내겠소.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희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뿐 아니라 가게 운영 내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따졌습니다. 지금 이게 단순한 법적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고 압박하려는 거잖아요. 그 남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사장님과 따님이 판단하실 몫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신속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가 분명해졌다. 이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가게와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야.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모든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가족과는 아무 상관도 없으시잖아요.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번엔 제가 직접 나왔어요. 저희가 원한 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기를 바랄 뿐이죠. 아버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한 건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었어. 우리가 당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상 여기까지 일이 커지는 걸 막고 싶으시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아버지는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내 재산과 내 가게는 내 손으로 지킨다. 당신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거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저 가게 땅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까 걱정이네. 손님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담긴 불안감은 가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다. 그들이 퍼뜨린 소문과 문제 제기를 모두 뒤집어 놓을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아버지는 다시 한번 법률팀을 만나 철저히 대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음모를 밝히고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이 일이 언제쯤 끝날까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면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가게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낯선 사람들이 가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뛰어나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허락 없이 가게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중 한 남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단지 토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다면 미리 알고 계셔야 할 겁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가게와 땅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진을 찍으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젠 우리가 움직일 때다. 그들이 뭘 노리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 아버지와 저는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그들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반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게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린 행동은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버지의 가게와 관련된 모든 기록, 토지 계약서, 그리고 최근 그들이 퍼뜨린 소문과 행동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주변 상인들의 증언,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협박성 메시지까지 모두 모아 법적 대응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는 아버지와 친분이 깊었던 이웃 상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회장님,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동안 회장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저희도 증언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 때문에 손님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들의 지지는 저와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게와 지역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그들 모두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남편 측은 그들이 가게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들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내가 이 땅과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들이 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모든 불법적 행위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처음엔 시큰둥한 태도를 보였지만 아버지가 CCTV 영상과 협박성 메시지를 꺼내 보이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잠시 시간을 주시면 우리 쪽과 논의 후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합의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합의는 없다. 법이 정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들의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본격적인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법적 자료를 제출하며 그들의 악의적인 행동과 허위 주장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가게와 지역 상인들은 점점 더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손님들도 퍼졌던 소문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묵었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측의 변호사는 점차 수세에 몰리며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과 사과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순간 저는 모든 갈등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재산 손괴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하며 허위 소문 유포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들의 얼굴에 남은 건 패배감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이긴 건 법적으로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온 모든 신뢰와 진심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거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우리 가족에게 깊은 안도와 함께 그간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모든 소송에서 패소하며 저희 가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법정 명령에 따라 그들의 허위 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남편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가게 근처에 게시했습니다. 우리는 허위 사실로 인해 이수진 씨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의 이름이 적힌 사과문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침내 이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게에 들르는 단골 손님들은 사과문을 보고는 우리 가족을 위로하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역시 정의는 살아있네요. 앞으로도 이 가게를 응원할게요. 이런 소문을 믿은 게 미안할 정도예요. 사장님 덕분에 이 동네가 더 믿음직스러워졌어요. 아버지는 단골 손님들과 대화하며 늘 그랬듯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건 여러분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가게에서 간단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들과 이웃 상인들이 모여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협력과 지지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지켜온 건 단순히 땅이나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신뢰였다는 걸 말이다. 그게 가장 강한 무기가 됐던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는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며칠 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순 없겠니?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게 2번이나 큰 상처를 줬어. 우린 이미 끝났으니까 더는 찾지 말아줘.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후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제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돕는 일은 물론 제가 꿈꾸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제 곁에서 변함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디서 뭘 하든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내 꿈을 마음껏 펼쳐봐라. 그 말은 제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진심으로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요. 아버지와 함께 이겨낸 시간은 제게 단순한 사건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우리 가게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잘 운영되고 있고 저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며칠 후 가게 앞에 한 통의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한 장의 편지와 익숙한 이름이 적힌 문서가 그건 새로운 시작의 서막이었습니다. 다음 3회도 기대해 주세요.